안녕하세요. 결혼을 엎을 뻔했지만 착한 신랑 만나 결혼한 지 3년 되는 새댁이에요. 10월대 입성을 앞두고 이게 맞나 고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워낙 착한 신랑, 저 아니면 시어머니랑 시누이에게 휘둘릴 거 안타까워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 사실 40 다 되도록 결혼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비혼주의자라고 하나요?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마음먹은 사람 있잖아요.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신랑 만나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분하고 행복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아이가 없어도 혼자 평생을 늦는 것보다 너무 행복하겠다 생각 들었고요. 해가 해만 바라봐 해바라기라고 하잖아요. 신랑은 저만 바라봐 가영바라기라고 주위에서도 늘 말하고 저 역시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도 어떻게 그런 시댁에서 이런 처수가 나왔는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적당한 선과 악을 신랑에게 몰빵한 거 아니냐고 말할 정도입니다. 대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마음 같아서는 시댁욕 실컷 해대고 싶어요. 착함에 극을 달리는 신랑과 그 반대의 성격, 성향을 지닌 우리 시어머님 이야기 빠르게 시작할게요. 참고로 신혼은 그 어디쯤으로 시어머님을 조금 더 닮았다고 살짝 전하고 싶네요. 언니, 좋겠어요. 더 새로 바꾸니까. 나도 결혼한 지 이제 10년 다 되어가니까 가전 가구 다 바꿔야 하는 거 있죠? 아직 집 대출금도 다 못 갚았는데 나갈 돈은 왜 그렇게 끝이 없나 몰라요. 언니 좋겠어요. 집도 대출금 안 나가도 되잖아요. 찬이야, 너도 가전 가구 바꾸고 싶어? 집 대출금 있어도 그거 얼마나 한다고. 한 번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비싸다 느끼는 거지. 한 번 사면 10년은 거뜬히 사용하는데 오히려 먹는 게 제일 비싸지. 가전이나 가구가 더 싼 거야. 결혼 예정일을 앞두고 시댁에 갔었어요. 어머니께서 혼수 준비로 할 말이 있으시다고 부르셨거든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구성을 할지 대략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신우가 잠깐 들렸다가 결혼을 하며 집 가전가구를 새로 드린다는 말에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신우는 신랑이랑 8살 차이가 나는데 20대 초반에 빠르게 결혼했거든요. 저는 신랑보다 3살 연상이라 나이 차도 나지만 아무래도 부모님이 안정적이시고 저도 직업이 직업인지라 모아둔 돈이 있어서 집 대출금 없이 서울 견들이지만 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전이나 가구만 새로 드리는 건데 그걸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은 가전 가구가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냐? 한 번에 냉장고 세탁기 다 바꿔도 2천만 원 안 되는데 10년으로 치면 1년에 200만 원, 한 달은 10만 원 초반꼴도 안 되는데 그보다 더 저렴한 게 어딨냐 말씀하셨죠. 아가씨 부럽긴요. 아가씨도 결혼 초에 다 하셨던 거잖아요. 저는 이제 결혼하니까 새로 장만하는 거죠. 저도 10년 지나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언니는 능력에서 다가집도 있고 시작선이 다르잖아요. 부럽다 부러워. 으이구 이거 사. 네 새언니는 나이가 있잖아. 부러워할 걸 부러워해야지. 그만 못해. 순간 갑분싸된 거 있죠?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 말이에요. 알아요. 저 나이 많은 거. 사실 저도 속으로 아가씨보다 10살보다 플러스 알파가 많은데 그동안 일했으니 그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거 겨우 참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시어머님이 저희 있는 앞에서 말하는데 갑자기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계속 일해서 돈도 있지만 누구랑 다르게 친정이 잘 살아서요. 기반이 탄탄한 덕도 봤죠. 라고 톡 쏘고 싶었는데 득되는 거 없다는 생각에 참았어요. 사실 여자가 결혼도 안 하고 40이 다 되도록 스타트업 회사에서 이사까지 오르기까지 어디 쉽나요? 그만큼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 제가 그런 말 해봤자 진흙탕 싸움이란 거 뻔히 하니까 참았죠.
잠시 머릿속 스쳐가는 생각일 뿐 비즈니스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닌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나쁘게 생각 말자. 저를 다독였습니다. 신호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그만 못해라고 제 앞에서 살짝 언성이 높아졌으니까요. 적어도 나이가 있는 거 사실이고 그만 못해라고 제 편을 들어줬다 생각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그 이면을 파진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가영아, 퇴근했니? 아니요, 어머님. 그래도 전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혼수 목록.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적은 거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다. 확인해보고 세부사항은 또 이야기하자꾸나. 네, 보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시어머님 댁에 다녀온 지 2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퇴근할 준비를 하며 내일 할 일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혼수 목록을 하나하나 톡으로 보내기 번거로워 종이에 적어서 사진으로 보냈다고 말입니다. 알았다고 대답하고 일을 마저 했어요. 집에 가면서 찬찬히 훑어볼 생각이었거든요. 일을 마무리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어머님이 보내신 목록을 찬찬히 훑어보는데 TV랑 냉장고가 각 2대씩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집을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거라 TV랑 냉장고는 사실 필요 없었거든요. 이미 있으니까요. 대신 김치 냉장고 하나만 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필요 없는 물품이 적혀 있어서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어머님, 그래 가영아, 목록 봤니? 네, 그렇지 않아도 그 목록 때문에요. 저희 TV랑 냉장고 있어서 구매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냉장고 대신 김치 냉장고를 하나 드리려고요. 사용하다 필요하면 냉동고도 별도로 사고요. 어머님 내 거만 바꿔드리면 되니까 TV랑 냉장고는 하나로 수정할게요. 그거 니네 거 아니다. 네. 저희 거 아니면요. 그거 찬이네 거야. 네. 아가씨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혼수는 저희 집에 들어가는 물건만 바꾸면 되고 준비하면 되는데 시어머님네가 형편이 썩 좋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사는 집을 신혼집으로 사용하는 거라 혼자 살던 집에 필요한 가전 가구 같은 것들만 추가로 살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신랑 만나기 전 집도 리모델링해서 별도로 손볼 게 없었거든요. 2식구 먹을 거니까 아직 냉장고도 괜찮고 워낙 영화 보는 거 좋아해서 거실에 TV도 그 시절 제일 큰 걸로 꾸며두었습니다. 생각보다 신혼집에 살 가전이나 가구가 없어서 신랑이랑 상의 끝에 어머님 댁 가전 몇 개 바꿔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과 상의할 겸 그날 들렸던 건데 난데없이 혼수 목록에 신호 가전이 올라와 당황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간 건 혹시 그래서 그날 말도 없이 신우이가 왔나? 그래서 나 가구 산다고 그렇게 부럽다고 연신 내뱉었나? 그럼 어머님이 그만하라고 내 편 드는 것처럼 굴었던 건 뭐지? 그것도 다 연기였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저 혼수 준비하는데 왜 아가씨네 거를 사요? 원래 어머님네도 저희가 사용할 거 지금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어머님네 바꿔드리자 한 거지. 원래 혼수는 어머님네 거 바꾸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저도 너무 부담돼요. 어머님, 아가씨 건 아가씨가 구매하는 걸로 할게요.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지 싶었어요. 시어머님네 가전을 몇 개 바꿔드린다고 한 말이 혹시 다른 뜻으로 전해졌나 싶었습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싶었죠. 그러지 않고서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호가전을 혼수 목록에 적어놓고 당연하단 듯 신혼의 가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의견을 똑바로 해야 한다 생각했어요. 말은 전하는 게 아니라고 착한 신랑 앞세워 말 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직은 결혼 전이니 사실 저도 아쉬울 게 없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 이런 시어머님 만날까 두려웠던 점도 있었거든요.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부부가 좋아도 이렇게 주위에서 쥐고 흔들려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는다는 말들을 워낙 들어서 결혼까지 쉽게 생각이 들지 않기도 했죠. 아니라 다를까 어떻게 천사 같은 신랑 엄마가 이러지 싶은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으셔서 제가 할 말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무슨 말이 그러니? 그거 2개 더 산다고 얼마 차이 안 나잖아. 오히려 더 사면 할인율 높아져서 네가 생각하는 만큼 다 아닌데 뭘 그래?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건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가씨 건 모록에서 제외하겠습니다. 현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지 싶었거든요. 2개 더 산다고 얼마 차이가 안 나다니요. 제가 금수저가 아니라 저에게는 큰 돈이거든요. TV와 냉장고 최신 모델로 적어두셨던데 거의 2천만 원이면 큰 돈 아닌가요? 집안이 대대로 자금 여유가 있어서 돈의 고해가 없었다면 모를까. 부모님이 지금 노후 대비 탄탄하시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맨 땅에 헤딩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정말 일 안 하고 편하게 사신 지 10년도 채 안 되시거든요. 지금도 건물 가지고 계시지만 건물 청소하고 관리하고 외부 맡기면 다 돈이라고 2분이 부지런히 다니시며 관리하시고요. 저 역시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돈 한 푼 귀한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사실 돈 2천만 원이 아깝다기보다 눈 뜨고 코 베이는 느낌이에요. 시어머님은 능력도 안 되시면서 다른 사람이 돈 많은 것만 보이고 그걸 어떻게 모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으시구나 싶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고요. 여하튼 구색도 없이 초반부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결혼 생활 내내 질질 끌려다닌다는 생각에 조금 냉정하고 싸가지 없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가씨 건 모록에서 제외하겠다고 말입니다. 카영아, 이왕 사는 거 신혼에도 좋은 거 사주면 좋잖아. 아니 뭘 그렇게 청색하고 그래. 오히려 가전도 매년 가격이 오르는데 지금 사주면 나중에 사주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지 뭘 그래. 앞으로 10년 동안 주구장창 생색 날 수도 있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주는 걸로 알고 있을게. 이만 끊는다. 어머님, 어머님. 제가 말할 틈도 안 주시고 전화를 급하게 끊으셨어요. 다시 전화할까 했지만 이건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하면 안 받거나 또 당신 말만 하고 끊으신다는 거. 저도 사회 짬밥이 있다 보니 그 정도 감은 있었죠. 한숨을 푹푹 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이런 시댁인 줄 알았다면 신랑 마음이 어땠든 결혼까지 진행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직 직장을 들어가기도 전인데 이렇게 대놓고 저에게 요구할 정도면 대체 어떤 성품을 지니셨을까?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자기야, 주문한 식사 왔어? 아니, 아직 안 시켰어. 자기 오면 시키려고. 근데 말했던 시간보다 늦어서. 올 때가 되었는데 혹시 아픈 거 아닌지 주차장이라 해서 회의가 생긴 건 아닐 텐데 걱정돼서 전화했어.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시어머님으로 인해 짜증나고 복잡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구나. 나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수요를 겪었지 하고 말이에요. 어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한데 평생을 살아도 이 사람처럼 저를 아끼고 저만 바라보는 사람 또 못 만날 것 같거든요. 부모님이 주는 사랑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지금도 전화 온 이유가 제가 출발하면서 전화해서 배고프니 저녁 시켜놓으라고 부탁했거든요. 결혼 앞두고 보통 평일에는 퇴근하고 신혼집,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는 집에서 만나 저녁 먹고 결혼 준비하고 신랑은 본가로 들어가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집이 30분 거리라 집에 가자마자 밥 먹고 싶은 마음에서 미리 주문해달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신랑은 미리 주문하면 식는다고 제가 도착하기 10분 전에 주문하고 바로 찾으러 가면 따뜻하게 먹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음식은 만드는 시간보다 배달 시간이 길어 늦게 오고 다 식어서 맛없어진다고요. 연애를 2년 했는데 늘 한결같았습니다. 누가 보면 혹시 저의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스타트업 회사가 커져서 중소기업이 되었어도
신랑 역시 신랑의 능력만 보면 어디 가서 부족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30대 후반인 저와 다르게 30대 중반으로 오히려 어디 가도 인정받고 능력 있어서 잘 나가는 성격, 외모, 능력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IT 기업 부장이고 저희 회사 클라우드 작업 때문에 의뢰했다가 자주 보게 되고 친해지고 사랑이 싹 텄거든요. 제 인상은 차갑다고 해야 할까요? 똑 부러지는 말투에 차도녀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회사 부하 직원들은 저를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많은 말을 하거나 괴롭히는 스타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제가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 허당이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유일하게 알아봐준 사람이 지금 신랑이기도 하고요. 이사님은 여기 허브티요? 저 커피 부탁했어요. 커피 주세요. 오전에만 벌써 2잔 정도 드신 것 같은데 향긋한 티타임으로 속 좀 달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허브티를 주문했어요. 괜찮죠? 잦은 회의로 한 공간에 있는 게 많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렇듯 커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머리를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포션 같은 느낌이요. 저 역시도 커피를 달고 사는 사람이고 직원들 모두 커피를 좋아하는 걸 알아서 몇 시에 음료를 주문해보든 항상 커피였습니다. 밤 6시에 회의가 잡혀도 당연히 커피를 사다주는 직원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커피 많이 먹었다고 허브티를 사다준 사람이 신랑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커피 너무 많이 마신다며 허브티를 사다주는데 당황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우왕좌왕하다. 저도 모르게 내라고 조용히 받아 마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회식 자리에서 불면증이 있어서 술 좀 마신 날이면 잠을 편히 잘 수 있어서 좋다고 한 말을 기억하고 커피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때는 그게 사심이라고 생각 못하고 거래처 임원이니까 말 하나하나가 기억남아 행동으로 옮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자꾸 눈에 들어오고 저 역시도 그런 신랑이 눈에 들어온 거죠. 결정적으로 제가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하겠다 싶은 생각이 든 계기가 있었어요. 자연스레 인연으로 발전하고 연애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그때 연말을 앞두고 매일 야근 연속으로 회의가 지속해서 이어졌어요. 야근 회식이 반복되면서 휴식이 필요하다 생각 드는 시기 있잖아요. 운전해서 가도 30분 거리지만 운전조차 하기 싫어 늘 택시 타고 퇴근하는 게 습관이 들 정도로 힘든 시기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야근으로 저녁도 못 먹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내리는 눈을 보고 있으니 문득 붕어빵이 먹고 싶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낮의 붕어빵이 아니라 꼭 눈이 오는 날처럼 추운 겨울밤 가까운 뜨끈뜨끈한 붕어빵을 한 입 베어물 때 그 고소함 따뜻함이 짜증이나 피로를 한 번에 날려보내줄 정도로 행복감을 준다 생각하거든요. 탈출구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행복한 작은 행복이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퇴근 언제 하든지 오매불망 저만 기다리는 신랑에게 이제 곧 퇴근한다며 전화로 붕어빵 이야기를 했어요. 한겨울로 접어든 지도 이미 오래전인데 매일 늦게 끝나니 올해는 붕어빵 한 번도 못 먹었다고요. 그렇게 전화를 끝내고 집 앞에 내리는데 신랑이 짠 하고 붕어빵 한 봉지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사온 뜨끈뜨끈한 붕어빵이었어요. 하나도 눅눅하지 않아 신기해서 물었죠. 자기야, 이 시간까지 붕어빵 하는 집이 있어? 후문의 붕어빵은 10시면 문 닫잖아. 요즘 맨날 야근해서 그 시간 전에 집에 못 오니 자꾸 생각나는데 어디서 사는데 이렇게 따뜻해? 우리 아파트 후문 말고 다른 곳에 또 생겼어? 놀라서 묻는 저에게 그냥 실실 웃는 신랑. 그동안 피곤했던 피로며 일에 치였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풀리면서 행복하게 한 입 물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저희 아파트 후문 붕어빵이 맞았어요. 매년 겨울이면 후문에서 붕어빵을 내서 오픈하는 시간, 문 닫는 시간, 그리고 휴일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신랑을 만난 게 10시 30분을 조금 넘어서 절대 따뜻할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식지 않게 어떻게 할 수는 있어도 미리 사놓는다면 눅눅해지니 도무지 방법을 알 수 없었죠. 궁금해하는 저에게 배시시 웃으며 신랑이 말하더라고요. 히히, 자기 팔았지? 에이, 임신한 와이프가 아직 초기라 아직 회사 다니는데 저녁도 못 먹고 일하는데 이 붕어빵이 너무 먹고 싶어 한다고. 따뜻하게 주고 싶은데 오늘은 조금 늦게 퇴근하면 안 되냐고 부탁했지. 오늘 눈 내려서 다들 내 마음 같았는지 미안하지 않게 사장님 늦게까지 못 여시는데 동네 사람들도 오늘 웬일로 늦게까지 있는다고 다들 퇴근길에 사가는 바람에 사장님 오늘은 11시에 문 닫아 할 것 같다고 허허 웃으셨어. 세상 거짓말은 하나도 못할 것 같던 사람인데 어디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너무나 황당해 웃음도 나고 그런 진심을 알고 나니 이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는 건 어떻게라도 나에게 해주겠구나 싶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일들일 수 있는데 이런 작은 일상들마저 저를 위해 돌아가니 이 사람 머릿속엔 나만 들었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내가 하는 작은 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해주려는 사람, 뭐든 같이 하는 사람. 내가 조금 느린 면들이 있어도 보채지 않고 크게 뭐라고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혼자 지내는 것보다 평생 함께하는 게 더 좋다 생각 들었어요. 소울메이트가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일 거라는 확신과 말입니다. 신랑의 저녁 전화 한 통에 정말 옛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며 잠시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런 신랑과 저런 시어머님.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말이에요. 자기야, 우리 TV랑 냉장고 안 바꾼다 하지 않았어? 건수 목록에 TV랑 냉장고가 2대네. 바꾸기로 했어?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으며 신랑에게 시어머님이 보내주신 혼수 목록을 공유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신랑에겐 별도로 말하지 않고 저에게만 보냈더라고요. 신랑도 목록을 보고 TV와 냉장고가 각 2대씩 있는 걸 의아해했습니다. 제가 별다른 말 안 하고 식사를 묵묵히 하고 있으니 아직 쓸만한데 우리 것도 바꾸는 거냐며 말하더니 이내 당신이 결정한 거니까 자기는 뭐든 상관없다는 말로 식사를 마저 했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차를 마시며 신랑과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신랑의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도 싫고 신랑을 앞세우기도 싫고 마음 한편으로는 신랑에게 나야 어머님이야 선택해라고 어쩌면 선택지를 신랑에게 넘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랑이 내 편만 확실하게 되어준다면 남들이 뭐라 하든 힘들다고 도시락 싸가며 말리더라도 믿고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으니까요. 아니야 자기야. 그거 우리 거 아니야. 우리 게 아니면? 옥모어 2대씩 왜 필요한데? 그거 각 1대씩 아가씨 거. 어머님이 아가씨네 것도 바꿔주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왕 살 때 찬이 아가씨네 것도 사면 할인율도 더 커질 거고 10년 내내 생색내기 좋다고 하시더라. 참, 지금 바꾸는 게 매년 가전 비싸지는 거 생각하면 이득일 거라고 말씀도 하셨어. 제 말을 들은 신랑이 놀란 토끼눈이 되더니 이내 시어머니께 전화할 기세로 거실에 있는 자기 핸드폰으로 가더라고요. 2년을 만나면서 누군가에게 화내는 모습 본 적 없고 웃으면서 자기 할 말 잘하는 스타일인데 화가 난 표정을 처음 봐서 사실 저도 놀랬어요. 그리고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신랑을 말리느라 혼났죠. 신랑은 저보기 창피하다는 말도 하고 시어머니께 전화로도 뭐라고 하고 저랑 헤어지면 바로 집에 들어가 또 뭐라고 한다고 엄청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이다 싶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확실하게 확인받고 싶었어요. 그래야 앞으로 시댁하고 일에서 흔들림 없이 저와 제 사랑을 지킬 수 있다 생각했죠. 자기야, 일단 여기 앉아봐. 그거보다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아. 앞으로의 이야기? 어머님은 어찌되었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번이면 나도 어떻게 하겠지만
나는 사실 아직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러면 앞으로 어떠시려고 그러지? 걱정되는 게 사실이야. 그래, 미안해. 나 같아도 그럴 거야. 나도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 시키실 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니니 장담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신랑에게 물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이 생겨서 내가 시어머님 보고 못 살겠다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사실 이 말은 돌려 말하는 거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결혼 전이니까 파혼할 수 있다는 말이고 결혼을 했다면 이혼도 불사하겠다는 말을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했거든요. 혹시나 내 말을 제대로 전달 못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파혼이다, 이혼이다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싶질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너무 앞서는 게 아닐까. 이런 천사 같은 신랑한테 그런 시어머님이라니 믿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신랑은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선뜻 답을 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곰곰이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더 믿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선뜻 대답이 나왔다면 그렇게 쉽게 철륜을 저버린다고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내 말을 묵묵히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는 그 표정이 진중해서 어떤 결론을 내든 그 말은 지키겠구나 믿음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요. 혹시라도 자기가 말한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 엄마 안 보고 살아도 돼. 엄마도 찬이가 나보다 더 가깝고 잘 지내서 아쉬울 것 없을 거야. 그런데 나는 달라.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 자기랑 살고 싶어. 네가 웃는 모습만 봐도 나는 이렇게 좋은데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면 내 남은 인생도 의미 없을 것 같아. 걱정 마. 나는 너 하나면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너 하나만 보고 걸어갈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저를 많이 사랑하고 신랑 인생의 반 이상을 제가 차지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막상 말로 들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시어머님과 사이를 중용하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나만 바라보는 신랑이 있으니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더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책임감이 막중하게 생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우질 끄는 게 아니라 빠르게 혼수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시어머님한테 끌려다닐 것 같고 저랑 신랑 사이도 멀어질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 아마 청취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혹으로 책 잡히는 거 한두 번 보고 들은 게 아니니까요. 마음을 좀 강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강하게 지냈다고 생각했지만 사랑하는 사람 어머님을 대하는 일은 또 다르더라고요. 남이라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단순히 어른이라고 말하기도 무한 그런 사이니까요.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시어머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커영아, 웬일이니? 어머님, 드릴 이야기가 있어서요. 전화를 하긴 뭐해서 얼굴 뵙고 이야기하려고요. 그래? 이리 와 앉아라. 자리에 앉아서 시어머니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가씨 가전을 구매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은 그 얘기하러 왔냐고 웃으시면서 전화로 했던 말을 또 하셨습니다. 좋은 거 사주면 좋은 거지. 뭘 그렇게 어렵게 구냐고요.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님의 생각은 제가 가진 돈의 크기보다 아가씨가 원하는 것에 더 목적이 강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수를 두었죠. 네, 어머님. 그럼 제가 혼수 다 해갈게요.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아가씨네 TV랑 냉장고도 해드릴게요. 그래, 생각 잘했다. 이왕 바꿀 때 같이 바꿔야지. 형제지간에 시샘도 없고 사이가 더 좋은 거야. 찬이도 어디 가서 새언니 잘 들어와서 집안 가전 바꿨다고 자랑하면 보기도 좋고 그렇잖니. 그런데 어머님, 대신 저 신혼집 월세 나야 할 것 같아요. 아가씨 혼수까지 준비하면 제가 생각했던 예산을 초과해서 대출받아야 하거든요. 이자 내면서까지 아가씨 가전 바꿔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호소해갈게요. 대신 신혼집은 어머님이 구해주세요. 아니, 이야기가 왜 그리로 가니? 당황하신 시어머님은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제가 혼수해가고 신혼의 가정까지 바꿔준다고 할 때는 허허실실 웃으시면서 며느리 잘 들어왔다고 칭찬 일색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산 범위를 넘어 대출을 받으면서 혼수할 이유는 없고 대출이자 갚으려면 지금 살고 있는 집 월세로 내놓을 테니 시어머님이 신혼집 구해주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하게 제가 시누이네 것도 해올 거라 생각하셨는지 갑자기 웃음기가 싹 빠지시더니 저에게 언성이 높아지셨어요. 커영아,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애가 막 떠먹었구나. 너 착각하나 본데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다. 결혼하고 이집 식구 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비 시어머님 앞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자기 할 말 따박따박 말 대꾸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뭐라고? 혼수 해올 테니 신혼집 구해달라고? 이게 말이면 단 줄 아나?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결혼시키는 거지. 아들보다 나이 많은 노처녀 어느 집에서 환영한다고 고운 좀 있는 것 같아 내 눈 감고 내 아들 고생 안 하겠다 싶어 결혼시키려 했는데 안 되겠다. 지금부터 시댁을 이렇게 우습게 알면 결혼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을 거 아니야. 혼수 됐다. 그딴 거 필요 없으니 싸움 나가. 결혼 못 시키니까 지금 당장 나가라고. 내 말 안 들려. 그렇게 등 떠밀려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어찌나 어이없던지 막장 드라마를 눈앞에서 본 느낌이었어요. 불과 몇 초 전까지 제 앞에서 허허실실 웃으며 며느리 잘 들어와 좋다고 말씀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뒷목 잡으시면서 개거품 모셨거든요. 저처럼 근본 없는 며느리 집에 못 들인다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나오시는 바람에 당혹스럽기도 하고 제가 괜한 분란 만든 게 아닌지 조금 불안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결혼을 못하겠다고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시어머님이 먼저 결혼 못 시키겠다고 언성이 높아지시며 저를 내쫓았으니까요. 좀 더 상황을 부드럽게 마무리했어야 했나? 사회생활하며 한 번도 제가 유리하지 않은 적 없었는데 사회생활 다 소용없구나 싶을 정도로 제가 멍청하다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신랑이 제 옆에 와 있었습니다. 자기야. 엄마랑 이야기 잘하고 왔어? 뭔가 들린다고 해서 걱정돼서 왔지. 들어갈까 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자기 하고 싶은 말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아파트 계단에 앉아있다가 큰 소리가 들리고 엄마한테 등 떠밀려 나오는 자기 보는데 순간 나도 당황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미안해. 순간 헛웃음이 났습니다. 다 봤구나. 다 들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처음에 보면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못한 신랑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조금 목 미덥기도 했어요. 나한테 했던 이야기는 다 거짓말인가 싶기도 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제가 말을 전하지 않아도 가감없이 당신 엄마가 하는 모습을 봤고 그러지 않을 거라 여겼던 당신 어머니가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 말로는 저에게 등질 수 있다 했지만 정작 그 순간에 강하게 뭘 어떻게 할 수 없었겠죠? 제가 당황했던 것처럼 신랑 역시 당황했을 거라 마음을 헤아리니 안쓰럽던 생각까지 들었어요.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었으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울고 싶은 건 제가 아니라 신랑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자기야, 나는 전에도 말했듯이 너 없이 못 살아. 너 그런 대우하는 우리 엄마랑도 못 살고 네가 수모를 당할 때 든든하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도 당혹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눈앞에 보는 광경을 믿지 못해 가만히 서 있다가 자기가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 보고 정신 차렸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수모 당하지 않게 너 지켜주고 너보다 더 화내고 너 그런 대우하는 사람 등지고 살게.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 욕해도
나 하나는 네 편이 되어줄게. 이런 나라도 괜찮을까? 버스 정류장에 앉아 지나가는 버스를 보며 둘 다 말없이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자기 생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순댕이 신랑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다 타이밍을 놓친 거였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당당하게 내 할 말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강수를 띠는 시어머님에게 찍소리 못하고 그대로 쫓겨났으니까요.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왜 이 수모를 당해야 하지 억울하다 생각했는데 그런 제 앞에 무릎 꿇고 저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신랑을 보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안 보고 살면 그만인데 신랑은 다르잖아요. 그래도 키워준 엄마인데 엄마를 등진다고 말할 정도의 지금 현실, 그리고 저를 향한 사랑, 그 모두를 아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사람 많은 버스 정류장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네요. 그런 신랑과 결혼해서 지금 신혼을 열심히 즐기고 있어요. 나이가 있어서 아이가 못생기는 것도 감안하고 결혼했는데 감사해도 허니문 베이비가 찾아와 태교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요. 결혼식은 원래 크게 할 생각이 없이 양가 부모님과 절친들만 모아서 스몰 웨딩으로 막내 이모가 지방에서 카페를 크게 하는데 하루 빌려서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안 오셔도 크게 상관없어서 다행히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시어머님도 강단이 있으셔서 그런 며느리 못 본다고 하신 말씀 지키시느라 신랑이 결혼 강행할 거고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 전하니 진짜 안 오셨거든요. 그렇게 시댁이랑 연 끊고 요즘 깨먹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시키면서 한탕 하려고 했던 시어머니와 신우 결국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다 날렸네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못 보고 손자 생겨도 보여드릴 생각 없으니 득보신 거 하나 없으시죠. 지금도 신랑은 저 배불러 온다고 매일 퇴근 후 다리 마사지 1시간씩 해주고 태교해야 한다고 뱃속에 아이한테 동화책 읽어주고 매일 바쁘게 지내요. 행복하게 지내는 요즘이 너무 좋은데 신랑이 며칠 전 그러더라고요. 사실 어렸을 때 5년 정도 돌아가신 외할머니 손에서 컸다고요. 신우 태어나고 시어머님이 너무 아프셔서 갓난쟁이를 보낼 수 없어 시어머님이 건강해질 때까지 외할머니가 신랑을 봐주셨대요. 그래서 시어머님한테 정이 크게 없었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왔으니 집이 어색했다 했습니다. 그런 자기와 다르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처럼 엄마가 동생에게 구는 것들을 보며 딸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대요. 자기는 아들이고 살갑게 마음 표현하는 성격도 아니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자신에게 어떤 모습들을 자기도 보게 되면서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소중한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엄마를 보며 생각이 많았다고 했어요. 신우가 20대 초반 이른 나이에 결혼한다고 데려온 매제가 가진 거 하나도 없어도 자식처럼 보듬는 걸 보았는데 저에게 하는 행동이 너무 다르다는 게 서운했다는 것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그동안 시어머님이 신우 편에서 했던 말들, 신랑이 고심 끝에 결정하기는 했지만 시어머님을 저버릴 수 있던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가족만 보고 살려고요. 그동안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지냈던 신랑을 보면 가슴이 조금 아련해져요. 그럼에도 이렇게 착하기 큰 게 너무 감사하고요. 가끔 사연을 들을 때면 요즘에도 그런 시어머니가 있구나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댁을 등지는 아들의 모습들이 진짜일까 하는 의구심과 한편으로는 든든하겠다 싶었죠. 살아보니 그게 제 일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시댁을 만나고 시댁을 등진 신랑과 살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어떤 사연을 들어도 제 좁은 시야에서 정말 그럴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듯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들로 그럴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워낙 느끼한 결혼이라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창피하고 어딘가에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었는데 가끔 사연으로 듣던 여기가 생각났어요. 용기 내 저도 이렇게 이야기 전해봅니다. 제 속마음 뜻대로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떻게 끝맺음 해야 하는지 어색하지만 이만 마무리할게요. 건강하세요.